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석일 매니저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이제 두 번째 순서로 종목 소개를 이제 해드릴 거고요. 제가 오늘 준비한 한마디는 자율주행 수혜주에 주목하자라는 내용입니다. 최근 이제 시장 흐름들이 한동안 성장주 쪽으로 조금 집중이 돼서 뭐 AI나 로봇 쪽들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던 상태였는데,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발표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달러가 조금 강세를 좀 보였고요. 그러면서 성장주들이 조금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. 그래서 시장이 다시 한번 조금 순환매가 좀 돌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눌려있던 뭐 반도체 섹터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좀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한 차례 조금 이슈성 흐름이라든지 단기적인 시세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에 주목하자라는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이제 수혜주를 좀 이따 편입을 할 거고요. 종목은 잠시 후에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우선은 종목 리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첫 번째로는 제 포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청담 글로벌이라고 하는 종목을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지난 1월 달에 편입해서 이제 바로 목표가가 달성이 되었던 이제 종목인데, 지금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쪽이 이제 한 차례 좀 눌림을 좀 받게 되면서 현재 하락 세가 한번 진행이 됐고요.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5%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청담 글로벌은 제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또 핵심 수혜주로서 이제 편입을 했었던 종목인데,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중국에서 단체 해외 여행이 이제 풀리게 됐죠. 그래서 한 20개국 정도가 풀리게 됐고, 아직 우리나라는 풀리진 않았습니다. 근데 결국에는 중국에서 이 해외 단체 여행들이 좀 재개된다라는 내용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치를 올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청담 글로벌이 그에 따른 수혜를 좀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. 제가 다른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과는 좀 다르게 청담 글로벌을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 하나가 이제는 단순히 화장품만 유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화장품만 유통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생필품과 관련된 제품들을 온라인 쪽에서 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리오프닝 부분에 있어서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른 생필품 부분에서도 직접적인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조금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올라서는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충분히 리오프닝 부분에서 이 청담 글로벌은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업체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신 EDP라는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상신 EDP는 오늘 오전에 한 3%가량 상승을 좀 했고요. 뭐 편입 이후에 뭐 그냥 안정적으로 조금씩 우상향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상신 EDP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돼서 또 수혜주이기도 하고 또 2차 전지 섹터이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섹터 쪽에 매수가 유입되는 흐름에 또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데,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많은 완성차 업체들 뭐 BMW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볼보라든지 아니면 GM 뭐 이런 등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기존에 이제 뭐 각형이라든지 뭐 파우치형 배터리가 아니라 이제는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는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는 국내에서 삼성 SDI가 또 사업을 잘 하고 그와 관련된 상신 EDP가 거기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수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상신 EDP도 역시나 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원통 배터리에 대한 수혜를 많이 말씀해드렸고요. 충분히 안정적인 흐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꾸준히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도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, 이렇게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들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럼 오늘 제가 이제 편입할 신규 종목 이제 자율주행 수혜주를 한번 편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재가는 1090원에 위치했고요. 종목명은 넥스트 칩이라고 하는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종목도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종목이고요. 공모가가 13,000원에 이제 했던 종목이었었는데 현재는 이제 쭉 빠지고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주가를 좀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이 자율주행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을 설계하다 보니까 자율주행의 또 핵심적인 수혜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편입을 하겠고, 제가 오늘은 이제 준비한 자료는 따로 없어서 지금 말로써 하나하나 이제 포인트를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. 우선은 첫 번째로 이 넥스트칩의 이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,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
팹리스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.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공장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설계를 중점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나 이제 이미지와 관련돼 가지고 이미지를 인식하는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설계를 좀 하고 있고 이거를 좀 메인 사업으로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부분에 관련된 업체이고 또 자율주행 관련된 업체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기술 특례 상장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실적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모멘텀 한 가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함에 따라서 당연히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겠죠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상 인식 관련된 이런 칩들을 설계를 좀 하다 보니까 자율주행에 있어서 꼭 필수적인 칩을 좀 설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시장 자체가 연평균 22%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하는 이제 산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넥스트칩은 앞으로 향후에 계속 좋아질 여지가 크다라는 거고,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된 쪽들은 결국은 약간의 뭐 정부 정책이나 이런 이슈들이 좀 필요한데,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미래차 전환과 관련된 정책들이 최근에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오늘 나왔던 소식도 지금 뭐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이 전환을 좀 더 앞당기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한 300억 이상의 돈을 사용을 해서 인재 양성에 돈을 쓰겠다라는 내용을 좀 밝혀준 상태고요. 얼마 전에 이제 나왔던 이런 미래차 전환 관련된 이런 정책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도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점 포인트로 말씀드리겠고, 이제 두 번째로는 넥스트칩이 지금 일본의 상용차 업체한테도 지금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올해 상반기에 좀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지금 일본에 이제 히노라고 하는 상용차 전문 브랜드가 있어요. 이제 뭐 트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주로 생산하는 업체 브랜드인데, 지금 이 업체와 해가지고 지금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영상인식 관련된 반도체 칩 관련된 내용들을 공급하기로 지금 계약을 했다라고 내용이 얼마 전에 나오게 됐고요. 지금 요거를 이제 생산을 해서 상반기부터는 이제 좀 제품에 적용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일본 관련된 이런 모멘텀들, 히노와 관련된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은 넥스트칩은 추가적인 시세를 한번 좀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 추가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섹터들의 순환매 흐름들, 이것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, 이제 기본적으로 최근에 성장주들 뭐 AI나 로봇 쪽들을 이제 이미 한번 시세가 크게 나왔던 상태였고요.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이 좀 많이 눌렸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, 요즘에 반도체 올라가는 것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성장 산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좀 올라가요. 예를 들어서 오늘 한미반도체가 올라간 것도 보면은 한미반도체가 이제 AI 쪽 모멘텀들을 크게 또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한미반도체 흐름이 좀 좋았었는데, 이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에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서는 조금 미래 성장 산업과 연관성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,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해드렸으니까 이 넥스트칩을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, 이제 제가 추가적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은 어렵지만 이제 그 자율주행 칩을 포함해서 어차피 4차 산업으로 가려면 인공지능 하려면 그 칩 있어야죠. 그렇죠. 네, 칩 없이 뭐 영상도 이미지도 뭐 이런 쪽과 관련해서 저장하고 또 프로세싱 하는데 애로사항들이 있을 거고요. 단 이제 지금 먼저 갔던 것은 챗봇이라고 하는 거에 먼저 갔지만 사실 미국에서도 최근 엔비디아가 고가를 경신하고 막 굉장히 셉니다. 그 이유가 역시 인공지능 칩과 관련된 그런 모멘텀인데요. 이것은 제가 보기엔 테마나 이슈로 최근에 이제 거래나 실적 없이 올랐던 이런 종목들 좀 주춤하는 사이에 진짜 그 앞으로 4차 산업과 관련된 수혜주가 되는 제조업 관련 종목들이 좀 가지 않나 싶은데, 이런 흐름의 어떤 전환, 그러니까 부실 테마주들은 좀 쉬고 이렇게 진짜로 실적이 좀 받쳐줄 수 있는 뭔가 이 손에 잡히는 그런 응용 비즈니스 관련해서 가지
되지 않겠나 싶다.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건지 어쩐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묻고 싶습니다. 네, 뭐 많은 내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뭐 AI 관련된 종목, 로봇 관련된 종목 쪽이 그냥 관련된 사업을 하는 쪽으로 좀 시세가 처음에 좀 집중이 됐다가 요즘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직접적으로 뭐 칩을 생산한다라든지 향후에 실질적인 수혜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에도 점점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도 결국에는 뭐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이나 부품들을 만든 업체들이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향후에 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반도체 칩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넥스칩에 더욱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상장하고 나서 지금 여태까지 좀 시세가 계속 빠지다가 최근에 시세를 조금 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상장 이후에 첫 시세들이 좀 이렇게 올라올 때는 단기적으로도 큰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포인트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가격 전략을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1차 목표가는 1,800원으로 한번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요. 2차 목표가는 11,400원, 그리고 손절가는 8,650원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